AMG GT 55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너무 예뻐요. 특히나 이 옆에서 대각선에서 바라보는 이 AMG GT55의 라인은 매끈하게 빠져있는 이 라인과 이 빵빵하게 나온 이 휀다를 딱 보면은 이 차 왜 이렇게 예쁘지? 물론 911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예뻐요. 기본 교과서적인 차이다 보니까 그냥 어디다 갖다 붙여도 무난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911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성훈입니다. 오늘은 엄청 매력적인 차들을 가지고 왔어요. 꿈의 스포츠카, 2억 원대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카는 어떤 건지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 거죠. 벤츠에서 하이엔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AMG GT 55를 가지고 왔고요. 2억 원대의 모든 차들을 평정을 하고 있고 스포츠카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911 GTS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대를 생각보다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 두 차는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가격대도 차이가 좀 나고요. 성향은 완전히 다른 차예요. 특히나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면서 야, 이 금액 주고 이 911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AMG GT 55 같은 경우에는 911을 사려고 보셨던 분들이 야, 이 금액대면은 차라리 AMG GT가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차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여기에 차를 한 대 더 가지고 올렸었는데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에스턴 마틴 벤티지 있잖아요. 그것도 가격대가 한 2억 중후반, 비싸도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세 대를 놓고 비교하면은 맞지 않을까 했지만 에스턴 마틴 벤티지를 못 가지고 와서 이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죠. AMG GT55 같은 경우에는 벤츠 AMG에서는 플래그십 모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SL63 AMG도 있고 아니면은 뭐 253 AMG도 있고 뭐 AMG 라인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이 AMG GT는 AMG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약간 이런 타이틀이 있는 AMG에서는 끝판왕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좀 차이점은 1세대는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AMG에서 다 만들었어요. 뭐 세시, 그 다음에 뭐 이런 엔진, 뭐 약간 뭐 모든 부품들이 AMG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고 완성시킨 게 1세대입니다. 2세대 역시도 AMG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만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SL과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SL 느낌도 많이 나요. 근데 제가 AMG GT55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인스타에도 올려놨지만 보통 제가 시승차를 타면 한두 시간 타고 말거든요. 근데 이 차는 좀 디테일하게 시승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SL43도 제가 그 차를 받고 한 1박 2일 동안 엄청 주구장창 타고 다녔습니다. 왜? 좀 더 그 차를 알고 싶어서. 이 AMG GT55 역시도 이게 좀 오래 타고 다니다 보니까 SL과는 좀 느낌이 사뭇 달라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은 쿠페 모델은 AMG GT, 스파이더는 S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벤츠가 40종이 넘는 신규 라인업들을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우파몰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라 인기템 할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차량용 향균, 세정 티슈, 까띠, 이거 실제로 정말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물티슈보다 증발 속도가 훨씬 빠르고 물자국이 거의 안 남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도어 트림이나 대시보드 한번 쓱 닦고 디스플레이나 하이그로시 닦으면 실제로 물자국이 안 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의 명품 향수 향을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번 블랙 프라이드 굉장히 재밌는데요. 1개, 2개, 4개, 8개 많이 사면 살수록 할인이 폭이 커지는 구조인데요. 8개 사면 무려 50% 할인입니다. 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8개 다 사가지고 하나하나 돌아가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24일부터 30일 오직 이때 우퍼몰에서만 진행합니다. 잊지 마세요. 차량용 향균 세정 티슈는 까띠, 필요한 분들에게는 선물로 드려도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이 AMG GT55가 왜 괜찮냐면 가격대가 괜찮게 나왔어요. 시작 가격이 2억 500만 원입니다. 2억 500만 원? 지금 이 911 GTS 시작 가격이 25년식이 원래 2억 2,980만 원이었는데 26년형 되면서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본 스타트가 2억 4천. 얘가 지금 2억 5천이거든요. 25년식인데. 근데 이제 26년형의 쿠페 옵션 좀만 넣으면 2억 6, 7천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한 6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911 사는 것보다는 AMG GT가 또 가성비가 좋지 않냐. 특히 이게 두 대 세워놓고 봐요. 이번에 AMG GT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어요. 차도 옆에 딱 세워놓고 보면 훨씬 큽니다. 더 길고 더 매끈하고
가격도 싸요. 근데 한편으로 아까운 거는 저는 이 AMG라는 브랜드를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쉐처럼 인디 비주얼, 그러니까 오더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진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차라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AMG 정도, 특히나 이 AMG GT 정도 살 분들이라면 포르쉐를 고민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도 살 수 있는 분들이 AMG GT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가격대가 들쑥날쑥하고 할인이 있고 이 브랜드 가치를 깎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더 방식으로 할인 없이 그냥 외장 컬러, 왜냐면 실제로 옵션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마누파투어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카본 핸들이 들어가 있고 또 에어로 파츠라 해가지고 저 사실 이런 스포일러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제 63이라든지 GTR에는 이런 이제 고정식 스포일러가 달려요. 이런 에어로 파츠가 밑에 보면 이런 거 이런 게 들어가서 실제 이 차는 2억 3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비교했을 때는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고요. 노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 선택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스탁차에서 선택하는 거 말고 진짜로 AMG 같은 경우에는 뭐 포르쉐나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같이 이제 진짜 나만의 차를 만드는 방식으로 좀 바꿨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비싼 차 갖고 와서 할인해서 파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5호지만 63 AMG가 또 이제 출시할 계획입니다. 자, 어쨌든 조금 이 차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비율이 너무 예뻐요. 특히나 이 옆에서 대각선에서 바라보는 이 AMG GT 5의 라인은 매끈하게 빠져있는 이 라인과 이 빵빵하게 나온 이 휀다를 딱 보면은 이 차 왜 이렇게 예쁘지? 특히나 이 금액대의 차는 차가 나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대 차는 무조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취향의 차이로 넘어가는데 제 취향에는 AMG GT 5가 제격입니다. 특히나 어떤 부분이 되게 좋았냐면은 얘가 롱로즈 쇼테크, 앞쪽에 엔진 있고 뒤에는 약간 짧아가지고 수납함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AMG가 GT카 성향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이건 주행을 하면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원래 시트의 위치가 약간은 한 요 정도에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진 바로 뒤에, 그 다음에 뒤에는 좀 더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2세대의 AMG GT를 딱 옆에서 보면 앞에는 거의 비슷한데 이 시트의 위치가 조금 더 뒤로 갔어요. 왜? 이 뒤에가 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시트의 위치가 달라진 거죠. 왜 바뀌었냐? 2열이 생겼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2열이 이렇게 사람이 타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있으나마나한 거 아니냐, 누가 타냐 했는데 아이들은 탑니다. 애들이 실제로 뒤에 타고 다녀도, 초등학생 기준으로 타고 다녀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커요. 있는데 그냥 불편해서 안 타는 거랑 애초에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엔진도 55라고 한다면 이거 6기통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 M177 V8기통 엔진이 들어갑니다. AMG에서는 고성능 라인업에만 들어가는 V8기통 엔진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63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AMG GT 63 AMG, 그 다음에 AMG GT 63 E 퍼포먼스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5, 이게 우리나라에는 들어왔는데 엔진은 똑같아요. 근데 디튠이 된 게 55고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 애가 63 AMG.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들어가는 이제 강력한 녀석이 이 퍼포먼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 디튠이 돼도 469마력이에요. 제로백이 3.9초로 부족함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엔진의 위치만 봐도 지금 앞에가 길고 이 엔진의 위치가 운전석 쪽으로 있잖아요. 이거를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트의 위치, 엔진의 위치 최대한 정중앙의 위치를 해가지고 무게 배분, 특히나 이 구동축 기준으로 엔진이 뒤로 가고 이 뒤쪽 구동축 기준으로 운전석이 앞으로 가면, 그러니까 환경 비율이라 해가지고 무게 배분이 되게 이 딱 중심을 잡아줘가지고 차가 막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거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 비율 때문에 처음에 이 AMG GT의 그러니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SLS예요. SLS가 지금 막 단종되고 막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정말 명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타보면 차는 진짜 구려요. 앞에 이만큼
이만큼 길고 엔진도 무거운 거 들어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야 이거 불안한데? 서킷에서 타면 그냥 막 돌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운전할 수가 없는 되게 주행 밸런스는 꽝인데 그게 이제 AMG GT부터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2세대로 넘어오면서 한층 더 완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편해지고 누구나 운전해도 쉽게 운전이 바뀐 거죠. 게다가 제가 이제 가격이 자꾸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디자인이 예뻐진 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라인에 잘 빠진 매끈한 바디. 그냥 911 옆에 서도 디자인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더 차가 크고 더 매끈하고 그냥 딱 봤을 때는 얘가 더 비싸 보여요. 근데 가격은 얘가 2억 5백. 근데 물론 얘는 2억 3천이다. 그래도 얘도 2억 6천이다. 그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5AMG, 그러니까 물론 이거 옵션에 따라서 다르는데 기본 5에는 AMG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뒤 롤바 다 제어해주고 그러니까 이 차 자체를 그냥 딱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물론 63이랑 차이점은 브레이크가 이제 세라믹이 안 들어가요. 그냥 스틸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옵션이 추가돼서 고성능 패드가 들어간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가긴 하는데 만약에 63을 선택하면 세라믹 브레이크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 뒤태. 둘 다 되게 예쁘기는 해요. 이 뒤에서 한번 봐봐요. 야, AMG GT5가 좀 차 커 보이는 이렇게 볼륨감 있는 이 뒤 휀다 라인이 좀 예쁩니다. 물론 911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예뻐요. 기본 교과서적인 차이다 보니까 그냥 어디다 갖다 붙여도 무난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911이죠. 자, 근데 이 AMG GT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패스트백처럼 뒤에가 열리잖아요. 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납함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요게 좀 답답하면 요렇게 빼가지고 넓게 진짜 이 차 타고 골프장도 갈 수가 있고요. 데일리카로 탈 수 있는 게 AMG GT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차예요. 여기 보면 조그만하게 짐 넣으라고 수납 공간도 있고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2열에 사람이 안 탄다. 2열 폴딩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신경 써서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있는 거죠. 자, 방향 지시등은 무빙턴 시그널처럼 이렇게 밑에 들어옵니다. 지금 AMG GT의 테일램프가 되게 입체적인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전에 1세대 AMG GT도 사실 테일램프가 굉장히 예뻤는데 2세대의 이 라인이 사실 포르쉐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여기 이어지면서 이 디테일이 나오고 이 휀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 포르쉐도 되게 빵빵하잖아요. 이 라인이 원래 포르쉐가 원조예요. 그러니까 AMG GT 1세대도 있긴 했지만 살짝 조금 약했거든요. 근데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라인을 더 과감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포르쉐보다도 더 포르쉐스럽게 만들어 놨고요. 이 머플러 팁도 지금 네모나게 들어갔죠. 원래 뭐 43이나 뭐 53이나 이러면은 이제 타원형으로 들어가고 63 정도 돼야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가는데 55도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고요. 이거 여러분 옵션입니다. 제가 포르쉐는 하나씩 읊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DRL이 있었던 방식이 이렇게 점등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차체가 더 낮은데 이게 한층 더 낮아집니다. 언더바디 액티브 에어로 바디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밑에 주행하다가 보면은 약간 다운포스 만들어주는 이렇게 약간 돔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1세대 때는 AMG GT-R 위에 AMG GT-R 프로라고 있어요. 거의 한 3억 넘어가는 애 있거든요. 걔 들어가던 걸 그냥 일반 5에도 넣어줬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면 차가 다운포스를 만들었을 때 공기의 에어 흐름, 차가 떠뜨지 않는, 지금 본넷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이제 바람이 불었을 때 차가 막 뜨거나 앞바퀴의 접지력이 잃거나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에어로 다이나믹의 이제 바디킷 역할을 해준다 보면 되는 거죠. 타이어도 지금 보면요 295, 30, 21인치예요. 물론 지금 이거 옵션 휠입니다. 뒤에는 305, 30, 21인치예요. 얘는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4륜 구동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1세대 타셨던 분들 궁금할 텐데 1세대 AMG GT를 보면 사고가 안 난 차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4륜 구동이 추가가 되면서 약간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자,
포르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요 라이트 자체도 요게 이제 매트릭스 LED 헤드라는 브레라 가지고 요거 원래 포르쉐 카이엔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거 450만 원짜리 옵션입니다. 뭐냐면 앞차만 비켜놓고 다른 부위를 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밝게 환하게 밝혀주는 거, 그게 이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거든요. 그거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는 한데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포르쉐 오너분들이라면 아 이거는 넣어줘야지 하는 게 바로 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입니다. 휠도 보면은 지금 요 약간 카본 붙어있는 요 휠, 그러니까 전체 카본 휠이 아닙니다. 카본 이 파츠가 붙어있는 이거 휠이에요. 이게 근데 130만 원. 포르쉐가 이 GTS를 원래 출시를 하면 예를 들어 그냥 기본 노말에서 옵션을 막 선택을 하면 휠 막 500만 원짜리가 GTS는 막 한 180만 원, 그리고 외장 컬러가 막 300이면은 GTS는 뭐 150만 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성비 있게 옵션 구성을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물론 기본 스타트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옵션 가격을 내려준 거죠. 자, 그리고 이게 GT 실버라 해가지고 포르쉐 보면 어찌 보면 가장 무난하면서도 많이 선택하는 컬러가 바로 이 컬러거든요. 이거 190만 원. 자, 그 다음에 뭐 주행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요거 340만 원이에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이 포르쉐는 다 돈입니다. 지금 GT 같은 경우에는 수납함이 굉장히 여유가 많았죠. 사실 포르쉐 992도 수납 공간은 되게 여유가 많아요. 이 밑에 웬만한 그 큰 캐리어 있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캐리어는 2개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992로 바뀌면서 이 에어 인테이크 요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포르쉐는 사실 보면은 야 991이나 992.2랑 뭐가 다르냐, 그냥 이 앞에 범퍼랑 라이트가 진짜 다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실제 오너가 아니라면 그 디테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포르쉐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시형 나와도 구형 같지가 않고, 이게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차를 비교하기에는 애매해요. 왜냐면 얘가 원래 그 3.0 6기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엔진과 미션 중간에 전기 그 모터 요게 클러치 형태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그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는, 그러니까 무게도 22kg인가 감량이 되면서 속도와 반응 응답 속도가 엄청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며 들어가는 이 주행 느낌이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른 브랜드들보다 그냥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포르쉐예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엔진이 워낙 유명하죠, 박서 엔진. 그 다음에 공간 자체도 많이 안 차지하고, 이게 공기를 빨아들여야 터빈이 돌아가고, 그 터빈이 돌아가면서 반응 속도 나오면서 다 튀어나오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그 시스템이 조금 좀 바뀌었습니다. 터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포르쉐 말고 저 벤츠에 4기통 M139 엔진이 있어요. 그게 터빈을 이제 2개 가지고 저속대 그리고 고속대 이 2가지 터빈을 미리 압을 채워놔가지고 터보렉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4기통 명품 엔진,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 6기통에 들어가 있는 이 포르쉐는 그 방식과는 좀 더 다릅니다. 공기로 빨아들여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비슷하지만 전기 모터가 왜 들어가 있어요? 전기 모터가 공기를 빨아들이지 않아도 이 터빈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 굳이 공기를 빨아들이고 이걸 터빈을 압축해서 그걸 또 발사하고 요때 그 텀이 있거든요. 그 터보렉이라 그래요. 그 터보렉을 없이 바로 돌리는 게 전기 모터 역할인데요. 이 그 터보 공기 빨아들이는 소리와 그 돌아가는 소리가 되게 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냥 차 반응이 터보렉 없이 방방방방방 요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541마력 얘가 뭐 469마력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반응 속도도 차이가 있고요. 제로백도 얘는 3초, 그 다음에 AMG GT5는 3.9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미쳤다. 그리고 2열의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요, 자,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탈 수는 있지만 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실제로 좀 타이트하다. 자, 그럼 우리가 외관이나 이런 거 많이 둘러봤잖아요.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행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가시죠. 자, 처음으로 AMG GT55를 타보겠습니다. 실내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1세대에 비해서는 좀 많이 넓어졌어요. 1세대는 답답하고 뭔가 좀 공간도 협소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조금은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핵심만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AMG GT는요
편합니다. 데일리카로도 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편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2열의 공간도 있고 기본적인 승차감이 굉장히 편해요. 스포츠카나 이런 슈퍼카들은 약간 이런 노면의 이제 충격들이라든지 댐핑의 이런 감도들이 되게 딱딱해가지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큰 추격이 들어와도 얘가 흡수를 하고 부드럽게 해주다 보니까 와, 이거 승차감이 정말 편하네. 그리고 이런 악셀을 페달을 조작을 했을 때도 팍 나가고 팍 쓰고 팍 나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느낌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지금 같은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이런 눈길 모드, 빗길 모드 하면은 4륜 구동을 주로 이제 구동을 하고 바퀴에 전달해주는 힘도 부드럽게, 그래서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제가 1세대 GTR을 탔을 때 한번 주행하다 오랜만에 타가지고 한번 탁 밟았는데 뒤가 이게 털리더라고요. 물론 이 2세대도 약간은 뒤가 털리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그런 주행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차가 더 알아서 해주는 느낌들이 강합니다. 누가 운전해도 이거는 무난하게 운전할 수 있겠는데 수준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는 스노우 모드를 두게 되면은 또 되게 부드럽게 주행할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모두가 컴포트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아이드라이브, 인디비주얼 모드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맞추는 수가 있고, 스포츠 플러스 레이스. 이 레이스 모드는 그러니까 AMG에서도 최상위 모델에만 들어가는 게 이 레이스 모드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조차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스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포츠 모드는 그러니까 모든 성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뭐 배기, 서스, 반응, 뭐 이런 것들을 다 극대화하게 반응해주는 거고, 여기에 레이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ECS를 끌 수가 있어요. 그럼 ECS를 끄고 보면 마스터로 바뀌죠. 보시면 완전히 꺼집니다. 이거 좀만 악셀 밟으면 그냥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은 두지 마시고요. 레이스 선수나 뭐 이런 분들은 이게 운전할 수 있지만, 일반 분들이 이거 공도에서 끄고 주행을 하면요, 그냥 바로 사고 납니다. 1세대 AMG GT도 뭐 사고 엄청 났거든요. 그럼 비교했을 때는 2세대는 되게 이제 안정적이고 차체 제어도 잘하고 이제 다 밸런스가 되게 잘 맞춰져 있는 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데일리카로도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설명했었던 요거 에어로 다이나믹 프로필, 요거 누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도 수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팝콘 소리와 사운드도 V8계통 특유의 굉장히 큰 사운드가 나죠.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수동으로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하는 이 상황에서도 좀 RPM 사용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고성능 모델이니까 뭐 6, 7천까지 이렇게 막 가고 싶은데, 스포츠 플러스를 해도 만약에 내가 패들 시프트를 조작을 하지 않으면 한 4, 5천 언저리에서 이제 변속을 다 해요. 짧게는 3천에서 변속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 RPM의 사운드, 8기통의 사운드를 느끼지 못하는 게 조금은 아쉽죠. 물론 이렇게 매뉴얼로 바꾸면 고 RPM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으면서도 이게 승차감 진짜 편하거든요.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911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편합니다. 공간도 포르쉐보다 AMG GT가 좀 더 넓은 것 같고요. 뭐 수납함도 사실 얘는 이런 데가 있고 하니까 이런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다이나믹한 8기통의 주행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AMG GT5 선택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AMG를 정말 좋아하시는 골수의 그 찐팬들 입장에서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에 타협을 했을 때는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두 가지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편안하면서도 AMG의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이제 2억이라는 가격대를 생각을 한다면 나름 그래도 가격대가 막 엄청 비싸게 나오지는 않았다, 나름 그래도 합리적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AMG GT5 2세대는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포르쉐 992는 어떠냐? GTS는 기본적으로 편하긴 하지만 지금 보면 이 스티어링 휠의 그 묵직함, 이것도 더 무거워요. 그 AMG GT5는 후륜 조향도 2.5도인가 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서 되게 인첩하고 빠르고 나름 그래도 되게 좀 뭔가 편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운전이 버겁지 않다. 근데 이 992는 원래 이 992가 되게 승차감도 좋고 편한 차거든요. 근데 AMG GT5를 타고 바로 타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가 승차감 이렇게 딱딱하지? 그래서 이 992가 데일리카로 탈 수 있는 포르쉐예요. 돈 있는 대표님이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911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나름 이제 공간도 좋고 편하니까 이 타는데 얘보다 AMG GT5가 더 편합니다. 그러면 이 포르쉐는 뭐 차이냐? 좀 더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해요. 뭐 예를 들어 스포츠 플러스에서 6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운드와 반응 속도 한층 더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더 타이트하고 스포티한 움직임을 원한다. 그럼 그냥 911이 맞아요. 911 GT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다이나믹한 움직임도 가능하고, 특히나 반응이 이 리스폰스가 정말 터보렉 없이 바로바로 나가고 변속되고 바로바로 반응하는 게, 물론 지금 그 AMG GT5에 들어가 있는 9단 MCT 요 자동 변속기도 막 속도가 막 느리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약간 그거는 일부러 변속에 충격을 만들어줘 가지고 뒤에서 끌어서 땅 치는 약간 요런 느낌들이 나게 만들어진 게 AMG GT5거든요. 그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근데 지금 이 911 같은 경우, 911 GTS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그냥 스포츠한 느낌의 끝이에요. 나는 데일리카에 좀 더 핵심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제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AMG GT5가 났고요. 그냥 나는 좀 운전의 재미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쥐어짜는 것처럼 팍 끌게 하면서 이렇게 반응 빠르고 막 그냥 변속 탁탁 하고 막 이런 것들은 911 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납함도 여기 보면 여기 조그맣게 컵홀더 조그맣게 있고, 수납함이 생각보다 911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좀 차고 높이가 AMG GT5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방지턱이나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이거 못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없어요. 근데 얘는 물론 이제 차고 높이 조절하는 게 기본적으로 없고요. PASM이라 해가지고 요게 그냥 크트에서 그냥 스포츠버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좀 차고 높이도 좀 낮춰지고 좀 움직임도 드라마틱하게 반응하고 요런 느낌의 그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요. 왜? 우리나라 최저지 상고를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그게 빠집니다. 좀 아쉬운 거는 요 카메라에 왜곡이 좀 있어서, 이게 AMG GT 같은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드 카메라도 같이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다 이런 것들은.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억 원대 911 AMG GT5를 두 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확실히 성향이 다른 차다 보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사실 이 정도 급의 차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냥 취향의 영역이다. 두 차종 다 너무 좋다. 하지만 좀 더 하드하고 운전의 재미를 원한다면, 좀 더 쥐어짜면서도 차와 내가 일체감이 들고 싶다, 911 타시면 되고요. 좀 더 럭셔리하고 GT카처럼 편하게 탈 수 있는 럭셔리 쿠페 AMG GT5가 최고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비교하고 싶은 차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